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이 내일이면 발표가 됩니다. 수도권에서는 동부고속도로 확정과 함께 GTX B노선 확정이 과연 또 면제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정부의 정책은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죠. 시시각각 쏟아지는 이슈들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고요. 바라보면 좋을 만한 알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출발할게요. 실전부동산 고고! 한 주 출발은 이훈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에비뉴 인베스트먼트 한승현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화도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02077-6358번 부동산 투자 관심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더 나은 길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스터디 시켜주세요. 오늘 어떤 이슈 들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좀 재밌는 자료를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 9.13 대책 이후에 최근 민영주택에 대해서 청약 접수 경쟁률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근거 자료는 아파트유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예, 자료고 그다음에 기간은 최근에 지금 1월이니까 2개월, 최근 2개월을 가지고 주요 지역 내 평균 경쟁률 을 기준으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기서 주요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슈가 되는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 대해서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자, 본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붉은색, 파란색이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그 지역 내의 평균 경쟁률 최고치, 그다음에 평균 경쟁률 최저치 이렇게 되겠습니다. 색깔별로. 붉은색은 이제 핫하다, 이제 이런 개념이니까요. 자, 먼저 서울부터 좀 살펴볼게요. 서울이 상암동의 이제 D 아파트, 최근에 분양한 이슈죠. 제가 최근 2개월에 했으니까 당연히 최근에 분양한 거겠죠. 무려 평균 경쟁률이 91.62대 1, 즉 약 91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언제라고 했죠? 9.13 대책 이후입니다. 일부에서는 제발 분양가라든지 그 미분양의 되기를 많이 원하셨죠. 근데 아쉽게도 그런 부분을 깼습니다. 깼어요. 그다음에 서울 안에서 최근 2개월 안에 평균 경쟁률 제일 낮은 데는 길동의 S아파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미분양이 아닙니다. 미분양이 아니라 약 4대 1 정도 되고요. 이제 우측으로 넘어갈까요? 인천 같은 경우에는 부평동에 있는 이제 S아파트가 약 3.9대 1, 대략 한 4대 1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인천 안에서 이제 청천동에 있는 이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미달이 됐습니다. 1 미만이니까 0.64니까 이제 미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군요. 그다음에 이제 우측으로 넘어올게요. 이 경기도 안에서는 하남시, 즉 위례 안에 최근에 분양한 아파트 같은 경우엔 평균 경쟁률이 무려 130대 1을 기록하였습니다. 서울보다 더 높아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안에 이제 하남 이렇게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 서울 평균 경쟁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오산에 있는 이제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0.16 그러니까는 이제 미달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세종에 넘어올게요. 이 부분은 저도 참 의아한데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치 가지고만 얘기 드리면 최근 2개월 안에 현장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H아파트라고 있는데 최고 경쟁률로 여기는 표시를 했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최고 경쟁률이 409대 1입니다. 409대 1. 그다음에 그러니까 평균 경쟁률은 72대 1, 약 7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도 늘 이제 핫한 지역이니까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제주시에 있는 데에서는 약 2대 1, 그다음에 서귀포시에 있는 데는 약 0.057대 1, 마찬가지로 미달이 됐습니다. 자, 여기서 좀 내용을 이제 추려봐야죠. 어떤 걸 추론을 할까요? 첫 번째,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중도금 대출 대상입니다. 무려 상암동에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입니다. 재개발 민간 분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1,700대였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약 1,700대. 1,700대가 공교롭게도 자 볼까요? 지금 위례시
위례시에 있는 것도 1,700대였습니다. 제주시 이것도 1,700대였습니다. 굉장히 높죠, 제주시가. 근데 제주시는 약간 특수한 경우예요. 고급 빌라 단지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미분양은 아니에요. 2대1 이상이 나왔습니다. 굉장한 또 또 마크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냐면은 9억 원 이하 중도금이 대출되는 그러한 부분이 일단은 경쟁률에 있어서 굉장히 올라갔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하나만은 약하죠. 또 하나가 있어요. 뭐 서울 시내, 서울 안입니다. 서울 안에 있는 것들은 어디 길동 같은 경우에도 평균 경쟁률은 낮지만 약 4대1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9억 원 이하면서 즉 분양가가 낮으면서 서울 안에 있는 부분이 굉장히 유리하게 그가 경쟁률이 높게 나왔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서울 안이 아니더라도 서울 바로 붙어 있는 인접한 곳 같은 경우, 자 위례 같은 경우 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위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평균 경쟁률이 130대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중도금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을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 좀 멀리 떨어진 오산 같은 경우에는 미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서울 인근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 부분은 9.13 대책에도 영향을 안 받는다. 이러한 특징을 최근 2개월 자료를 인해서 유출을 해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지역에 여러분들이 뭐 투자를 생각하신다면은 이런 지역도 그 분위기를 또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슈 살펴봤고요. 전략 로드맵도 설계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일대 무료 상담 기회 안내 도와드릴게요. 서울 핵심 개발지 인근에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전략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세요. 날짜는 개별 접수 안내 도와드리고요. 02077-6358번으로 접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1대1 상담이잖아요. 가면 다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네, 1대1 무료 상담을 제가 진행을 하니까 미리 연락을 주신다면은 그 부분에 맞춰서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액 투자건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부분에서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부동산에 빠스닥해질 그날까지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현장도 있어서요. 먼저 안내 도와드리죠.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2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가 지나가는 홍대 입구역에서 도보 7분 거리. 2019년 3월 준공 예정으로 6층 건물 내 4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홍대 입구역 근처입니다. 여기 워낙 커서요. 몇 번 출구쯤 자리할런지 위치 먼저 짚고 개발 호재까지 알려드릴게요. 어떤 곳이죠? 네, 지금 이제 입지가 빨간색으로 정중앙에 네. 건물의 위치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홍대가 지금 노란색이 홍대인데 이 홍대 인근으로 해서 최근에 분양한 것이 없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최근 2, 3년 동안에 이 홍대 인근으로 해서 신축 분양한 건이 굉장히 드물다. 예, 이 부분이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홍대는 재개발 진행이 되기도 힘든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주분들이 땅을 안 팔아요. 땅을 안 판다는 것은 분양권이 생길 수가 없죠. 예, 그런데 굉장히 특이하게 이번에 신축 분양권이 나왔으니까 이 점 자체가 굉장한 이슈니까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건물의 위치가 있는데 자, 이게 바로 홍대거리입니다. 홍대거리. 그러니까 그 먹자골목부터 카페거리로 이어지면서 쭉 한강 쪽으로 이어지는 동선이 되죠. 그리고 이게 바로 경의선 숲길입니다. 경의선 숲길. 네, 경의 숲길과 홍대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이 사업지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홍대뿐만 아니라 상권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임차 소유를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홍대역 2호선 있죠. 공항철도 있죠. 경의중앙선 있죠. 여기까지가 도보로 약 한 7분 정도 거리밖에 안 걸립니다. 7분 멀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홍대는요. 역세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분양권 자체가 잘 안 나오는 데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 홍대에서 몇 분 걸려요? 이러시면 안 돼요. 대부분은 여러분들은 아마 홍대 물건이다 하면은 이쪽 상암 디지털 이쪽 좀 먼데 이쪽에 있는 거는 아마 답사를 다니셨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홍대 바로 인근에 있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드문 경우니까요. 그리고 이 밑으로 한강으로 가면은 바로 여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다음에 좌측으로 가면은 상암 디지털 단지와 그다음에 이렇게 월드컵 경기장이 있고요. 우측으로 가면은 이제 광화문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임차 소유가 있어요. 같은 대학생이지만 또 많다고요.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다양한 이렇게 임차
예, 임차 예상 임차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개발 호재입니다. 뭐 여기는 워낙에 잘 알려졌으니까 굳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되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건물의 위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대를 말씀드리죠. 아유 죄송합니다. 네. 건물의 위치가 있고 그다음에 홍대가 있고 그다음에 홍대거리, 카페골목, 먹자골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지금 당인이 발전소가 이제 공원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게 동선이 쭉 이어지게 계획을 하였다. 예, 마치 내 건물에서 공원 가긴 길을 만들어주는 것처럼. 예,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또 좌측에는 바로 합정균형발전 촉진지구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20억에 넘는 주상복합들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이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확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대 쪽에서는 재개발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예, 상가 주인분들이 반대를 하시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이쪽에 이제 개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유명한 또 그 엔터테인먼트 대형 엔터테인먼트 기획사가 또 위치해 있습니다. 이렇게 홍대 문화거리와 먹자골목에 다 연관이 되어 있고 이렇게 개발 호재까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하철 3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서요. 건물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지금 보시다시피 한계동입니다. 네. 한계동이고 홍대 역사 오히려 홍대 정문에서 굉장한 근거리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분양 전에 어느 세대 일정 세대가 벌써 분양이 완료 사전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분양이 나오는 게 굉장히 드문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홍대권은 바로 투룸이 되겠고요. 이제 옵션은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 이게 진짜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예, 실제 내부 사진. 홍대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죠. 이렇게 고급 자재를 다 쓰고 있고요. 내부에 대리석 쓰고 있고, 그다음에 거실폭도 굉장히 넓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식기세척기라 세탁기라든지 이런 부분 기본적인 옵션은 다 갖추고 있고요. 천정형 에어컨도 이제 다 위치해 있고요. 이제 분양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분양가입니다. 3억 4,8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홍대 인근에 홍대 바로 홍익대학교 있잖아요. 홍대 인근에 만약에 투룸이 나온다 하면 대략 한 3억 후반? 좀 높다 하면 4억 초반에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3억 중반대, 좀 못 미치죠. 3억 4,800에 투룸이 지금 분양이 나왔다는 겁니다. 예상 전세가가 3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상 전세가가. 예, 그러면은 갭 투자 금액, 즉 실제 예상 투자 금액이 약 4천만 원. 4천만 원으로 여러분들은 홍대에서 굉장히 귀한 분양 물건을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네, 금액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주목해 주시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